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공매도 넘어서기, 레큐로나주 유럽 허가에 대해서 만기일 무사 통과 시장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만기일 무사 통과 지수 상승세 지속인가? 두 번째, 테이퍼링 이후 지수 어떻게 움직일까? 세 번째, 레큐로나주 유럽에서 진행 과정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공매도 넘어서기.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인프라 투자 협상 결렬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0.44% 하락세를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선방을 했죠. 0.09% 하락으로 약보합의 상태. 물론 미국의 인프라 투자 협상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악재로서 받아들일 필요는 별로 없다, 이런 측면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죠.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인 4.7%를 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여파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일부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예상치인 4.7%보다 낮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이면은 시장은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선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0.26% 상승세, 코스닥은 강력한 모습이었죠. 0.92%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다시 또 약진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순환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바이오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전장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매도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면서부터 매수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만기일 영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7,100억의 매수 우위고 코스닥에서 400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물론 오늘 거래소의 매수 대부분은 만기일 영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일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방향 가능성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매도하는 종목을 보면은 SK이노베이션, 만도, SK바이오사이언스, HMM, 두산퓨어셀 이런 순서로 매도가 많은 모습이죠. 자, 어쨌든 만기의 영향이 있었다 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예상을 했던 대로 이제 성장주 맥락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이 만기를 털고 나가면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 맥락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1942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고 거의 조정의 마무리 단계다. 내일 정도 조정이면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자, 카카오는 다시 또 신고가로 넘어가잖아요. 대단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도 지금 따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카카오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예, 공매도는 큰 의미는 없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현대차도 외국인들이 93억의 매수, 그러나 주가는 1.46% 하락입니다. 현대차도 단기적인 조정은 여기서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나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LG화학은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의 407억 매수, 공매도 비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기간 조정은 좀 더 필요한 모습으로 LG화학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밤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6월 16일 날 열리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핵심을 요약을 하자면은 국채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으로 가는데, 이번 FOMC에서 논의가 되면서 공식 발표는 연말쯤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고,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제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또한 2023년에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들은 어차피 나와야 되는 스케줄이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테이퍼링이 있었던 2013년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온 다음에 그 시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잖아요. 6월달 FOMC부터 그 시점 이후에 몇 달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테이퍼 텐트럼이란 것은요, 긴축 발작이죠.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신흥국의 동화 가치와 증시 급락을 불러오는 현상이죠. 이에 따라서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인데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13년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5월 22일 날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MSCI 미국 지수는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7월 초 정도까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머징 신흥 국가들은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3년 과거에는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역시 하락세가 연출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MSCI 이머징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5월 말부터 해서 7월까지 해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 시장, 전 세계 시장이 한 달 정도 조정에 또 나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심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과거 2013년과 현재 상황에 다른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뭐냐면은 2013년에는 별 예고편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이 된 테이퍼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심리적으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2013년에는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들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전부 다 방향이 하향 쪽이잖아요. 그러나 현재는 실적이 다 좋은 상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테이퍼링의 문제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역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테이퍼링이고 물가 상승, 금리 상승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 경기 측면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이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큰 우려심은 가질 이유는 별로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이제 만기도 끝났고 6월 16일이 미국의 FOMC 고비점이잖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회적인 언급이 나올 것인데 이러한 과정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이 과정을 극복을 해나가면서 시장 구조적으로 주도주 맥락군들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죠. 이 번호는 원래 올라갔던 순서가 되는 것이죠. 올해 초부터 1번과 2번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성장주 쪽에서 카카오가 신고가 형태를 계속적으로 치닫고 나가면서 성장주 쪽에서 선도주자 1번 주자로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자동차 쪽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쪽은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닥에서 순환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이제는 성장주 쪽으로 가는데, 이 성장주 맥락군들이 앞으로의 실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임상 3상 중간 발표가 임박했다, 수출 전선의 변화가 예고된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데일리 김지환 기자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6월 말까지 가장 유망한 치료제 5종을 선별을 해서 유럽 각국 정부를 위한 공동 조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런 이제 스케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전선의 변화가 예고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와는 별개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10월까지 치료제 3종 판매 승인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면은 유망 치료제 5종 포함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왜냐하면 레키노나주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망 치료제 선정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건 신한금융투자책임연구원의 이야기는 이를 감안해서 봤을 때 10월 내로 레키노나 유럽 판매 승인 및 본격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3분기 중 레키노나 공식 허가가 기대된다고 전망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데일리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자로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6월 달에 이게 뭐 승인이 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러한 과정들이 차곡차곡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 기다리시면서 가셔야 되고, 핵심은 원래는 레키노나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제품들이잖아요. 특히 램시마 SC 부분이 중요하고, 또한 유플라이마가 중요하고, 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반등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1.53% 상승세, 외국인들이 519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오늘 만기일이라서 장 마감 동시 호가에서는 뭐 호가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저께 음봉이 나와서 이것도 큰일 났다 하지만 별로 그럴 것 없다고 제가 예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공매도는 5,800주로 더 줄어드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19만 5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계속 팔았던 JP 모간이 8만 주를 매수를 하죠. 하루 종일 매수를 합니다. 9시 52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장 끝날 때까지 8만 주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UBS 쪽에서 막판에 들어왔죠. 장 막판에 4만 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매도는 CLSA 쪽에서 800주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죠. 따라서 공매도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저께 공매도가 아닌 매도로서 집중했던 JP 모간이 오늘은 매수로 접근이 되잖아요. 물론 요 매수 부분 중에서는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UBS 쪽도 같은 맥락에서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단일가 종가에 들어오는 이유는 두 가지죠. 만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만기라서 들어오는 물량치고는 많은 물량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쇼커버링으로 들어온 개념이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공매도 평균 가격은 25만 9,534원이죠. 오늘 셀트리온의 장중 저점이 2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가격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더 이상 잘 안 빠지는 모습이죠. 꺾어 내리려 하지만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내일 금요일 한 번 더 꺾어 내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또 쇼커버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86% 상승세를 보입니다. 장중에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지만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195억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역시 공매도는 24,000주로 전일과 거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 16만 5천주 매수 우위 상태죠. 창구별로 보시면은 깔리는 모습이었죠. 오늘 장막판 동시효과 전까지는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막판에 JP모간이 11만 7천주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또다시 마지막에도 눌러버리는 상황인데, 이것은 만기의 영향일까? 그런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개별 주식 선물 6월물을 봤을 때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영향보다는 마지막에 누르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눌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UBS, JP모간 자기들이 또 장중에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외국의 창구에서 30만 주 넘는 매수가 나왔죠. CS 쪽에서도 5만 9천 주가 나왔고, 멜린치 4천 주,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계의 공매도 쪽에서 지금 상당히 헷갈리고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주가가 잘 안 밀리기 때문에 이 평균 가격이 오늘로서 11만 6,060원이잖아요. 오늘 헬스케어의 장중 저점은 11만 6,300원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공매도를 하면서 뭐 이런 상황들인데 공매도가 별로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보 후퇴를 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제약은 같은 맥락이죠. 오늘 1.4% 상승, 외국인들 16억 매수 우입니다. 공매도 상황을 보면은 어저께 6만 주 나와서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됐지만 오늘은 13,000주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창구별로 보시면은 JP 모간 쪽에서 역시 장 막판에 또 눌러버리는 모습에서 23,000주 나오는 모습이었죠. CS 쪽에서 1,500주. 매수는 JP 모간 자기들이 또 7,000주 매수를 하잖아요. UBS 1,800주. 제약의 공매도 평균 가격도 오늘까지 13만 3,826원이잖아요. 오늘 장중 저점이 13만 5,800원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고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가 수준들이 여기서는 저평가 상태잖아요. 여기서 확 꺾어 내리려는데 잘 안 꺾어 내리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자기들도 5월 달부터 시작된 공매도 평균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가는 상황. 그렇다면 올리게 되면은 또 손해가 나잖아요. 이에 따라서 쇼커버링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조만간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위로 가든 한 번 더 꺾어서 아래로 내려가든 우리가 아래로 한 번 더 내려가는 상황은 오히려 기회란 측면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순하게 이 그림 차트만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답답하다. 또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꺾어내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 수급 구조들을 잘 감안을 해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회란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들을 지켜봐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